또 하나는 아까 아마르나 문서 있죠. 아마르나 문서에 하비루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비루. 지금 하비루가 우리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 좀 도와달라.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와달라. 하비루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이게 히브리와 하비루를 같은 걸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의견입니다. 하비루와 히브리는 다른 거다. 하비루는 단순히 어떤 한 민족을 가리킨 용어가 아니고,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1750년부터 1150년,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청동기가 다 끝나는 시기까지, 청동기 중기 때부터 철기가 들어가는 그 시기까지 하비루는 존재했어요. 이 고대 근동에 계속 모든 지역에. 1750년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에 들어와 있을 때이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함무라비가 이제 좀 죽고 막 강성해지고 그때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하비루라는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하비루는. 그러니까 하비루는 갑자기 등장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냥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류 계층의 사람들, 유목민, 탈주자, 뭔가를 비하할 때쯤 쓰는 표현같이 쓰는 게 하비루인데, 그 하비루들이 지금 가나안을 막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뭐 이스라엘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비루 이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비루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될 수는 있어요. 하비루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데리고 전쟁하면서 들어가니까 그때는 뭐 다 평온했는데 이스라엘만 들어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가나안을 둘러싼 전쟁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민족 대이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그리스에서도 대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해양 민족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어디 한 군데도 그냥 우리끼리만 잘 있을래 그게 안 된다고요.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는데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든 일군의 무리를 통틀어서 하비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비루라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만 보낸 게 아니고 다른 도시국가도 있잖아요. 그 도시국가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다 편지를 보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르나 문서가 지금까지 총 한 305통 정도, 305개의 파편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100여 개가 가나안과의 편지예요. 가나안과의 편지. 3분의 2.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배경. 근데 이때는요, 이미 연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 정복하려고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미 들어가서 이미 한 세대 정도 지났을 때예요. 한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마치 가나안을 한 번에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냐니까요. 가나안 들어가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거치면서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지역을 넓혀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나온 편지라고 보시는 게 맞지요, 오히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데시 이후에는 시리아는 히타이트, 팔레스타인은 이집트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8왕조서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 왜 사사기에 이집트가 등장하지 않냐는 거죠. 이집트가 사사기 때, 만약에 18왕조 때 출애굽을 했다면은 사사기 초기 때, 초반 때는 초기, 중기, 그때는 이집트 19왕조거든요. 람세스 같은 대단한 왕이 있을 때예요. 근데 사실은 사사기 보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가. 히타이트가 등장했나요? 헷이? 히타이트는 등장 안 한 것 같은데?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청난 강국인데. 근데 아까 말했지만 히타이트는 이집트와 전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머문 곳은 서부 산간 지역이에요. 서부 산간 지역. 그러니까 이 람세스의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원정을 와서 뭘 해도 사실은 산간 지역까지 영향을 안 받아요.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거든요. 영향을 받는 건 다 해안 지역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록한 걸 봤을 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나중에 그 지역에 블레셋이 들어온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도 왜 문제가 되냐면 블레셋이 산간 지역을 침범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왔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집트는 굳이 들어와갖고 산간 지역까지 막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름이 없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0여 개가 가나안과의 편지예요. 가나안과의 편지. 3분의 2.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배경. 근데 이때는요, 이미 연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 정복하려고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미 들어가서 이미 한 세대 정도 지났을 때예요. 한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마치 가나안을 한 번에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냐니까요. 가나안 들어가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거치면서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지역을 넓혀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나온 편지라고 보시는 게 맞지요, 오히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데시 이후에는 시리아는 히타이트, 팔레스타인은 이집트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8왕조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 왜 사사기에 이집트가 등장하지 않냐는 거죠. 이집트가 사사기 때 만약에 18왕조 때 출애굽을 했다면은 사사기 초기 때, 초반 때는 초기, 중기 그때는 이집트 19왕조거든요. 람세스 같은 대단한 왕이 있을 때예요. 근데 사실은 사사기 보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가. 히타이트가 등장했나요? 헷이? 히타이트는 등장 안 한 것 같은데?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청난 강국인데. 근데 아까 말했지만 히타이트는 이집트와 전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머문 곳은 서부 산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데리고 전쟁하면서 들어가니까 그때는 뭐 다 평온했는데 이스라엘만 들어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가나안을 둘러싼 전쟁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민족 대이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그리스에서도 대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해양 민족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어디 한 군데도 그냥 우리끼리만 잘 있을래 그게 안 된다고요.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는데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든 일군의 무리를 통틀어서 하베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베르라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왕만 보낸 게 아니고 다른 도시국가도 있잖아요. 그 도시국가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다 편지를 보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르나 문서가 지금까지 총 한 305통 정도, 305개의 파편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아마르나 문서 있죠. 아마르나 문서에 하비루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비루. 지금 하비루가 우리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 좀 도와달라.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와달라. 하비루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이게 히브리와 하비루를 같은 걸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의견입니다. 하비루와 히브리는 다른 거다. 하비루는 단순히 어떤 한 민족을 가리킨 용어가 아니고,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1750년부터 1150년,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청동기가 다 끝나는 시기까지, 청동기 중기 때부터 철기가 들어가는 그 시기까지 하비루는 존재했어요. 이 고대 근동에 계속 모든 지역에. 1750년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에 들어와 있을 때이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함무라비가 이제 좀 죽고 막 강성해지고 그때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하비루라는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하비루는. 그러니까 하비루는 갑자기 등장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류 계층의 사람들, 유목민, 탈주자, 뭔가를 비하할 때쯤 쓰는 표현같이 쓰는 게 하비루인데 그 하비루들이 지금 가나안을 막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뭐 이스라엘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비루 이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비루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될 수는 있어요. 하비루 안에.